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5 함수 두 번째 시간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리고 인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 변수를 영어로 local variable, 그러니까 지역, 어느 지역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local. 이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에서 def func라고 한 함수 안에 v = 100 이렇게 지정해 줬죠. 이때 이제 이 v 변수가 지역 변수가 됩니다. 이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범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만 생명력이 생기고 함수를 벗어나면 생명도 없어지고 따라서 접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역 변수를 영어로 글로벌 베어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 전역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생성이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컴퓨터가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는 스택과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 구조,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처음 나온다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접시를 닦아서 올려놓고 쭉 올려놓은 다음에 쓸 때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쓰는 거나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이러한 스택에는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반면에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힙 메모리는 이런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역적인 그런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생성이 됐다가 프로그램이 소멸될 때 그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힙 메모리에는 전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스택이 작동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택 메모리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 거, 이것을 푸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값이 스택에 푸시 됐다가 이 스택에서 제거할 때 이들을 팝이라고 얘기합니다. 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스택에 있는 메모리들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택에 저장할 때는 푸시 이렇게 해서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꺼냈을 때, 스택에서 꺼내서 이제 제거될 때는 맨 위에서부터 팝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스택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까 프로그램에서 이 스택이 작동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v = 50에서 v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그 func라고 하는 지금 함수 밖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힙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힙 메모리에 v = 50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이 함수가 func 함수가 호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스택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func하고 v를 인수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이러면 스택에 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스택에 푸시가 됩니다. 근데 이 x 매개 변수는 이 매개 변수 전달된 인수, 즉 이 v 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x의 값하고 x를 출력해 보면 x는 저 힙 메모리에 있는 v 값으로 저장됐기 때문에 x의 값은 50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func 함수에서 v = 100 이렇게 해가지고 v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했습니다. 이때 이 v는 스택에 푸시가 됩니다. 저 힙 메모리에 있는 전역 변수 v와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함수 안에 정의된 변수는 스택에 푸시가 됩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변수가 스택에 생성이 돼 거기에 100이란 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v의 값 해가지고 v를 출력해 보면 그러면 이제 v의 값은 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func 함수 코드가 이제 실행이 끝나겠죠. 실행이 끝나면 v라고 하는 그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팝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수가 최종적으로 호출이 되게 되면 x 매개 변수도 스택에서 팝이 됩니다. 그래서 func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스택이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func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print v 값을 보겠다 해가지고 보면은 저 흰 메모리에 있는 전역 변수 v 값인 50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print x의 값 해가지고 x의 값을 보기로 하죠. 저 func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정의된 x라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출력하려고 들면 x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없다. 우리 지금 이 구조에서 메모리 구조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x란 그런 변수가 없다 하고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func라고 하는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매개 변수나 또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은 그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 외부에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고 함수 안에서만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 들어올 때만 생명력을 갖게 되고 함수를 벗어나면 그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또 그 함수 안에서만 접근해서 값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고 그 함수를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고 또 프로그램 전체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전역 변수가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생성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함수에서 전역 변수에 접근하고 싶으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 v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저 v라고 하는 변수가 지역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전역 변수다. 지금 내가 전역 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글로벌 v 하고 있는데 v 꼴 100 이렇게 했을 때는 저 v는 지역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역 변수 저 50이 저장되어 있는 전역 변수 v의 값을 100으로 바꾸는 것이죠. 요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흰 메모리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스택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딱 시작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v=50 해가지고 전역 변수를 생성하고 50이라는 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흰 메모리에 이 v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50이 저장이 됩니다. 아직 함수를 호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스택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면 func v 하고 호출하게 되면 이제 스택에는 x란 매개 변수가 생성이 돼서 스택에 푸시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x의 값은 50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v 하고 v 꼴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글로벌 v라고 하는 것이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v 꼴 100을 해주게 되면 이제 힙 메모리에 있는 전역 변수 v의 값이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print v의 값을 출력해 보면 v의 값은 100이 되는 것이죠. 이제 코드의 실행이 다 끝나도 스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func 함수가 완전히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스택에 있는 x 매개 변수가 팝이 돼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프린트 v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v의 값이 뭐예요? 저 아까 펑크 함수에서 변경시켜준 100이란 값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v의 값은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저 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전역 변수 v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해서 워크스페이스에 모듈 5에 로컬 좀 파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 이퀄 50 def func x 그 다음에 print x의 값 여기서 x 그 다음에 v 이퀄 100 이렇게 주고요. print v의 값 v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func 함수를 호출해 보죠. func v 전역 변수 v의 값으로 v 값을 인수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호출하고 난 다음에 이 v 값을 출력을 해 보죠. print v의 값 가지고 v 이렇게 했습니다. 컨트롤 B 눌러서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B. 그러면 이제 x의 값은 여기에 출력할 때 x의 값은 50 맞죠? 50 들어온 값이니까. 그 다음에 v의 값은 100입니다. 근데 여기 호출되고 난 다음에 v의 값이 그대로 50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v 이퀄 100 해서 100의 값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v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택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변수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여기 함수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v 값은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v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 func 함수의 안에 있는 요 v가 아니라 전역 변수 v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v를 이제 전역 변수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전역 변수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v 해가지고 이제 이 v라고 하는 변수를 쓸 때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컨트롤 V 실행해 보면 값이 달라지죠. 50이 저장되어 있던 v 전역 변수의 값을 100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v 값을 출력해 보면 변경된 전역 변수의 값인 100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파이썬은 디폴트 인수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 디폴트 인수를 영어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값이 부여된 매개 변수를 말합니다. 이 디폴트라고 하는 용어가 IT에서 참 많이 씁니다. 이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어떤 특별한 것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어떤 건 뭘 하질 않아도 그냥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이런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디폴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기본적인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디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디폴트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그 인수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다. 이미 어떤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값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코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def say underline message 해가지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메시지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times입니다.
근데 저기 타임즈 매개 변수에 equal 1 이렇게 지정했네요. 우리가 디폴트 인수를 값이 부여된 매개 변수라고 했으니까 저 times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1 이렇게 지정했을 때 저 times 매개 변수가 디폴트 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함수 안에 say underline message 함수 안에서 print 메시지 곱하기 times 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가 문자열에 사용이 되면요. 우리가 연산자 할 때 다루지는 않았는데 문자열에다가 곱하기 연산자를 하게 되면 그 문자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imes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1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 메시지에 있는 값이 한 번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저거 times가 5가 된다고 하면 5번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ay underline message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수만 전달했다. 그렇게 되면 저 times라고 하는 매개 변수의 디폴트 인수 값이 지금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린트 해가지고 메시지 곱하기 times 할 때는 저 times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를 한 번만 반복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결과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5번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저 디폴트 인수 값인 times 매개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하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메시지 곱하기 times 이렇게 할 때 저 times 값이 5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사랑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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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디폴트 인수는 호출 시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략이 되면 디폴트 인수가 사용이 되는 거죠. times라고 하는 저 매개변에서 가지고 있는 디폴트 인수 값인 1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 하고 5 이렇게 지정해 준 것처럼 호출 시에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적인 그 매개 변수와 마찬가지로 전달된 인수 값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서 계속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def say message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메시지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times예요. 디폴트 인수 값이 1로 지정됐네요. 그 다음에 print 메시지 곱하기 times 이렇게 했습니다. say 메시지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할 때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디폴트 인수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인수를 생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say 메시지 이렇게 호출해 보면 저장하고 save 이렇게 주게 되면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하나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는 걸 5번 반복해서 외주고 싶다. say 메시지 해가지고 사랑해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5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인수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times라고 하는 디폴트 인수 값을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에 5라고 하는 인수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Ctrl B에 실행해 보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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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번을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디폴트 인수를 사용할 때는 이 디폴트 인수는 항상 매개 변수 목록에서 마지막에 있는 매개 변수에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def func a equal o, b 이렇게 처음에 이 디폴트 인수를 지정해 주면 안 됩니다. 물론 만약에 a equal o, b equal c 이렇게 해가지고 디폴트 인수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디폴트 인수 다음에
디폴트 인수가 아닌 매개 변수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인수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서 인수를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인수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그 순서대로,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인수를 함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게 되면 인수의 순서에 신경 쓰지 않고도 함수를 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f func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x 매개 변수가 있고 y 이퀄 5, z 이퀄 10 이렇게 지금 디폴트 인수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x의 값은 x, y의 값은 y, z의 값은 z 이걸 이제 출력하는 함수죠. func 3,7 해가지고 지금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저 x 매개 변수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디폴트 값이 5인 y 매개 변수에 7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z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디폴트 인수 값인 10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func 25, z 이퀄 24 했습니다. 그러면 저 25라고 하는 인수는 x 매개 변수에 들어가죠. 순서대로. 그런데 z 이퀄 24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y 매개 변수의 값은 없는 거죠.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y 매개 변수는 디폴트 값인 5가 사용이 되게 되는 거고 z 매개 변수에 24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z 이퀄 24 이렇게 주는 것을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키워드 인수.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func 함수 호출을 보면은 아주 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z 이퀄 50, x 이퀄 100. 그러면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z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50이 들어가고 x라는 매개 변수에 100이 들어가고 y 매개 변수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인수인 5가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def func x, y 이퀄 5 디폴트 인수가 5고요. z 이퀄 10 해서 디폴트 인수가 1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x의 값 그래서 x 그 다음에 y의 값 그래서 y 그 다음에 g의 값 해서 g 이렇게 주죠. 이제 func 함수로 호출합니다. func 해가지고 3,7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매개 변수에는 3이 들어가고 y 매개 변수는 이제 디폴트 인수가 5였지만 이제 7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z 매개 변수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x의 값은 3이고 y의 값은 7이고 그 다음에 z의 값은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func 해가지고 이번에 25를 주고 그 다음에 z 이퀄 24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x 매개 변수에는 25 인수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z 매개 변수는 이제 키워드 인수로 24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매개 변수는 디폴트 인수 값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x의 값은 25, y의 값은 5, z의 값은 24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func z 이퀄 50, x 이퀄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의 순서에 신경 쓰지 않고 키워드 인수를 사용해서 막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 매개 변수에는 50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X 매개 변수는 100이 전달이 되는 거고, Y 매개 변수에는 전달을 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값인 5가 사용이 되는 거죠. 실행해 보면 컨트롤 B. X의 값은 100, Y의 값은 5, G의 값은 50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가변 인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가변,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이 된다, 인수가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개수의 인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인수가 10개고 어떤 때는 인수가 하나고 어떤 때는 3개고 뭐 이렇게 인수의 개수가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가변 인수를 사용하는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def compute underline total. 그래서 디폴트 인수 값이 5를 가지고 있는 이니셜 매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asterisk numbers, 그 다음에 asterisk가 2개 있는 keywords, 이러한 매개 변수가 있네요. count equal initial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count 로컬 변수, 지역 변수에는 initial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저장이 되겠죠. for number in numbers 이렇게 씁니다. 이 for 인문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저 numbers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것은 시퀀스여야 됩니다. 시퀀스가 어떤 값이 연속적으로 있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 시퀀스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넘버에다가 저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count plus equal number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꺼내진 값을 count 변수에다가 플러스 equal 하면 누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누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for 인문으로 가죠. for key in keywords 했습니다. 그럼 저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시퀀스여야 되겠죠. 근데 저 키워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는 좀 에스테리스크가 2개가 박혀 있어요. 저렇게 2개가 박혀 있다고 하는 거는 매개 변수 값이 사전이다, 딕셔너리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 저 넘버즈는 저 에스테리스크 하나가 있죠. 그건 시퀀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에스테리스크가 2개 있는 것은 사전이다 라고 하는, 딕셔너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퀀스나 사전, 즉 딕셔너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듈 7의 데이터 구조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것이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가변인수의 이 기능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으면 또 설명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구조 모듈 7에 갔을 때 또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or key in keywords 이렇게 주게 되면 저 keywords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되는 값은 사전입니다. 딕셔너리입니다. 이 딕셔너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사전처럼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 키와 값의 쌍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for 입문했을 때는 이 사전에서 키값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값을 가지고 키값을 가져와서 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키워드에서 이 키값을 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사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사전을 찾아요.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그게 저기 찾는 그 구문이 바로 키워드 대괄호 열고 키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는 구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키값에 대응되는 그러한 value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count 변수에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count 해가지고 지금 total count를
이제 반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컴퓨트 언더라인 토탈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토탈 이퀄 컴퓨트 언더라인 토탈 해가지고 10, 1, 2, 3, 그 다음에 vegetables 이퀄 50, fruits 이퀄 100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이 되게 되면 저 10 인수는 이니셜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저 디폴트 값이 이제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변 인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디폴트 인수가 처음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시퀀스가 돼서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데이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1, 2, 3이 시퀀스가 돼서 넘버즈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 for number in numbers 하게 되게 되면 저 numbers 안에는 1, 2, 3이라고 하는 지금 인수로 전달되어 있는 그 값들이 쭉 시퀀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vegetables equal 50, fruits equal 100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 vegetables라고 하는 것이 키가 되고 50이 값이 된 하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딕셔너리 항목이 하나 저 키워드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fruits라고 하는 문자열이 키워드이고 이걸 100 할 때 100이라고 하는 저 값이 value인 값인 항목이 키워드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사전은 vegetables가 키고 50이 값인 항목과 fruits가 키고 100이 값인 항목 두 개의 항목을 갖는 사전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for key in keywords라고 하는 for인문에서 저 키워드를 시퀀스로 꺼내오면 저 키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키값이 vegetables고 두 번째 나오는 키값이 fruit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키값 vegetables를 키로 해서 키워드 대괄호 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5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50이 카운트에 누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에서 키워드 시퀀스에서 fruits라고 하는 키값이 이제 꺼내져서 키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fruits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키워드 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1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100이 카운트에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를 보면 맨 처음에 이니셜 값이 이제 10으로 됐으니까 10을 카운트에 저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1, 2, 3이 그 넘버즈라고 하는 가변 인수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1, 2, 3이 계정 누적이 되니까 전부 요거 다 끝나고 나면 16 이게 카운트는 16 값이 누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or key in keywords 이렇게 주게 되면 vegetable이 50이고 fruits가 100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값들을 꺼내온 것이 누적이 되게 되면 150을 더하니까 16하고 150을 더하니까 16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는 166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합계는 토탈 프린트 합계 토탈 이렇게 하면은 이제 16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변 인수를 쓰는 거 좋은 이유는 저 1, 2, 3이라든지 또는 저 vegetable equal 50, fruits equal 100 이런 인수의 값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def compute total initial equal 5 그 다음에 asterisk numbers 그 다음에 asterisk 2개 keywords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count equal initial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로컬 변수의 카운트가 초기화가 딱 되고, for number in numbers 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넘버즈에 전달된 시퀀스 값을 하나씩 꺼내서 카운트에다가 누적을 합니다. 플러스 이퀄 넘버 이렇게 누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or key in keywords 이렇게 해가지고 저 키워드 딕셔너리 사전에 전달된 그런 것 중에서 키값만을 가져다가 시퀀스로 가져다가 그 키값을 가지고 키워드에서 키값을 가지고 값을 꺼내오는 거죠. 여기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카운트에다 누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return count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 토탈 함수를 호출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최종 그 카운트 값을 저장하기로 하고 컴퓨트 토탈에서 10, 1, 2, 3 vegetables equal 50 그 다음에 fruits equal 100 이렇게 해서 호출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합계 해서 토탈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 실행하면 합계 166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합계 166.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변인수를 사용하는 그런 이점은 이 인수의 값들을 가변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C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해보겠습니다. 4, 5, 6, 그 다음에 미트 이꼴 200 이렇게 해서 줬다고 하죠. 그래 놓고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잘 실행이 되죠. 그리고 값도 380에 다른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의 개수가 가변적인 그러한 인수를 가변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소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모듈 7에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